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혜입니다.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 지금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긴축 행보에 박차를 가하면서 오늘 한국금통위도 금리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시장은 대만 증시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우리 시각 밤 8시 45분에 ECB 유럽중앙은행 역시 금리를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가이던스대로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고요. 우리 시각 밤 9시 30분에 발표가 된 미국의 3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6.88% 상승했고 전월 대비로는 0.5% 상승하면서 예측치인 0.6%를 하회했습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1.1% 오르면서 예상치인 1.0%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또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예측치를 상회한 18만 5천으로 발표됐습니다. 네, 이 세계의 긴축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또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속되는 데다가 이제는 어닝 시즌까지 접어든 상황입니다. 네,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시장 모멘텀의 투자를 이어가야 될까요? 오늘도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정확하게 시장 들여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선물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질문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내용 흐름에 맞춰서 답변 드리는데요. 참여 방법은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마스터님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왕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우측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는데요. 코드 번호는 0707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또 나왔습니다. 네, 해왕입니다. 네, 오늘 좀 머리를 올리고 좀 이쁘게 하고 왔는데 앞으로 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늘 금통위 발표가 나왔죠. 금리 인상.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시청자분들이 지금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제 반등이 들어갈까에 대한 의문점을 좀 다소 해소드리고, 이번에 금통위 금리 인상에서 주요 시사점만 좀 읊고 핵심 포인트만 간략하게 읊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일 이슈죠. 긴급적으로 오늘 속보로 22 통화정책회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이제 긴축 방향을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 22 통화정책 자세하게 파보면서 앞으로 시장 방향을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 자세하게 읊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알차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싹싹 긁어드릴게요.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뿐만 아니라 이 다른 나라들에서도 또 긴축이 이어지면서 2년 들어서 최강세를 보이던 달러화의 독주는 조금은 누그러진 모습입니다. 전날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하겠다 밝히기도 했고, 또 캐나다 중앙은행 역시도 20여 년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고 25일부터는 양적 긴축도 시사를 했는데요. 혼란스러운 시장이지만 또 든든한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라면 시장 흐름 정확하게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함께하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유튜브로 서울경제TV 실시간 방송 함께하시면 또 질문도 많이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지 시각 오후 10시 56분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보시죠. 나스닥은 미국의 3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한 가운데 2년물과 10년물 금리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 약세와 국채금리 하락 속에 인플레이션 해지용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일은 EU가 러시아 국영 석유 회사들로부터 원유와 연료 구입을 줄일 계획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유로FX는 ECB가 기준금리를 0%로 동결하고 APP를 3분기에 종료하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네, 이어서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더 자세히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나스닥입니다. 0.69% 하락한 14,122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0.77% 내린 온스당 1,96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1.15% 하락한 배럴당 103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1.04% 내린 1.07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 그리고 또 시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이 상품들은 모두 다 좀 하락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이 간밤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폭으로 오른 3월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에도 불구하고 어닝 시즌 시작과 함께 강하게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00달러를 웃돌던 달러 인덱스도 99달러 선으로 주춤하면서 급등세를 멈췄고 또 미 10년물 국채금리도 2.7% 초입 구간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이에 또 전일에는 기술주들이 살아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약세 흐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당일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 네, 차트 한번 봐주시죠. 제 신세계 보시는 분들이 고정 팬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일단은 어제 제가 매수를 들었죠. 어제 매수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한 게 오늘 당일 뷰만 매수로 보자. 그렇죠. 4월 말이죠. 4월 말일까지는 시장의 하락 요소가 강한데 전일 같은 경우는 최근 하락분에 대한 시장 조정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서 얘기를 했어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 구조가 간단하게 이제 파동에 대한 구조잖아요. 전일은 어떤 조정에 대한 자리 위치값이었기 때문에 매수를 보는 게 맞았고 지금 앞으로는 또 이제 매도를 많이 볼 거예요. 매도를. 시장에 대한 코스피 위험성은 있지만은 뭐 생각만큼 크게 내려가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코스피는 이따 제가 좀 얘기 드리고요. 자, 지금 뷰를 보시면은 지금 파동에 대한 어떤 채널이 딱 구축이 돼 있는 상태죠. 그리고 보시더라도 이틀을 지금 당장은 깨기 힘들 거다. 4월 마지막 주에 좀 깨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 대한 흐름도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내려가는 코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60분 봉입니다. 장세가 길어요. 틱 차트 제가 좀 이따 읽도록 할게요. 내려가는 코스예요. 매도를 봐야겠죠. 매도를. 저항을 맞았으니까 간단하게. 이 자리 저항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당일 뷰를 보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주식할 때는 분봉 차트를 많이 보죠. 여러분들. 분봉 차트를. 근데 선물할 때는 이 틱 차트를 많이 봐요. 예. 저 또한 이제 틱 차트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왜냐면은 시간에 대한 개념과 거래량에 대한 개념의 차이인데 이제 이제 상품에 대한 부분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예. 오히려 이제 거래량에 대한 어떤 추세적인 부분을 많이 살리기 때문에 틱 차트가 데일리 트레이딩으로 좀 유용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지금은 보시는 차트는 300틱 차트예요. 자, 어제 제가 이 신세계 할 때죠. 14,000 레벨링입니다.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매수를 보시라고 했어요. 손절은 어떻게 하시라고 했어요? 13,950 레벨링. 여기였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익절은 14,200 레벨링까지 보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정이 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상승 구간을 잡을 수 있는 단가였어요. 충분히. 근데 지금은 달라요. 어제부터 이어져 오던 채널 파동이죠. 이게 지금 실시간 23시부로 깨졌네요. 확인되시죠? 자, 그러면은 하락 파동에 대한 이제는 모멘텀을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어디서부터? 지금부터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파동값에 대한 저점력이 구성이 안 나왔어요. 자, 우리가 지금 매도의 수급을 볼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시사되는 요점은 몇 가지가 지금 확인상 나옵니다. 확인 같이 한번 해볼게요. 1번 뭐예요? 자, 여기 보이시죠? 상단에 대한 고점력. 그러면은 이 라인은 오늘 당일에 대한 고점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시사가 됩니다. 자, 2차는 뭐예요? 지금 파동으로 하락으로 똑같은 그림이 나와야겠죠, 이제는. 지금 안 나왔습니다, 아직. 자, 이걸 나오는 걸 확인한 방법이 있나요, 회왕님? 있죠. 보통 이제 RSI 차트를 집중하면 돼요.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RSI 파동이 지금부터 단가가 구성이 되는 자리, 위치 값에부터 이제 하락에 대한 저점력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하락에 대한 채널링이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구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지금은 제가 자리값을 못 드려요. 어디서 저항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못 합니다. 이 저점력이 나오는 걸 판단하고 그 다음에 상단에 대한 저항력에서 매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만 이 채널 링에 대한 구조가 지금은 만드는 과정인데 이파 구간에서 저항을 지지를 받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 저항 자리에서 매도를 노려야 돼요. 예. 그럼 새벽 시간대 나올 거예요. 아마 23시에서 24시에 대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 이 구조가 나올 때 그때 매도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아직 안 나왔어요.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전일 얘기했던 거 일단 차트 좀 먼저 들어가는데 지금 시장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반복이죠. QT 반영 구간이라고 했죠. QT 반영 구간. 언제까지? 4월 말까지입니다. 하락에 대한 랠리가 아직 더 들어가는 시점이에요. QT 반영 구간. 자, 어제 천명 마스터님하고 제가 의견이 굉장히 엇갈렸는데 네. 저는 앞으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지표에 대해서 나오는 지표 값은 단순히 거래량에 대한 활성화 시기일 뿐 시장에 대한 영향 요소는 가미가 되지 않는다고. 제가 어제 또 획기적인 발언을 했죠. 코스피 매직 구간이다. 네. 예, 저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내려가더라도 매직 구간이에요. 종목군이 참 이게 변곡을 만지기가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자, 내용 넘어가서 오늘 금통위 한번 읊도록 하죠. 네. 코스피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조정이 오면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네요. 저는 기회죠. 네. 이거는 지금부터는 좀 활동력에 대한 범위를 넓혀 가야 되는 거고 오히려 사실 시장을 관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작년 정확히 6월 대비 고점으로 계속 상승장을 못 쳤잖아요. 네. 예, 지금부터는 이제 반등 구간으로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타이밍에 좀 겹쳐집니다. 예, 오늘 일단은 금통위 얘기 좀 읊도록 하죠. 핵심만 좀 얘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했죠. 0.25 베이시스 포인트. 한마디로 얘기 드리면은 놀랍진 않다. 그럴 수 있지. 지금 공석인 가운데 올렸네. 놀랍진 않지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이 정도예요. 모든 이제 증권 리포트나 이제 시장에 대한 견해는 아무래도 공석인 만큼 다음 달에 올리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근데 이제 연준, 미국 대비해서 미국이 빅스텝을 밟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한국은행도 금통위도 좀 한 달 일찍 더 빠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상황이었다. 이 정도만 연출한 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끝나고 이제 미국 페드에서 기자회견 하듯이 또 질문을 던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다른 내용은 다 사실 별 의미 없습니다. 지금 물가가 어떻고 지금 러시아 사태가 어떻고 근데 한마디 좀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자,
간담회 Q&A 시간에 나온 게 중립금리라는 표현 자체가 좀 중요해요. 여기서 좀 다소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앵커님은 중립금리를 아시나요? 중립금리요? 네. 아니요. 어떤 개념일까요? 중립금리는 좀 간단하게 보시는 게 좋은데 네. 정상적인 금리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정상적인 금리. 네, 시장에 대한 경제 정상화가 들어갔을 때 유지하는 금리 수준. 아, 어떻게 보면 뭐 목표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것도 맞는 표현이죠. 네, 네. 굉장히 이제 좀 추상적인 표현인데 앵커님 말도 맞는 말이에요. 네. 시장이 정상화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이제 적정 금리에 대한, 그러면은 한국은행이 지향하고자 하는 금리죠. 네. 사실상. 그렇죠. 네, 그거를 중립금리라고 좀 표현을 해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봐야 될 건 뭐냐면은 미국이 0.5 베이시스 포인트로 빅스텝 인상했다. 한국이 4월 금리 인상을 했다. 이게 아닙니다. 중립금리에 대한 표현이 앞으로 어떻게 드러나냐가 중요한 시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 자, 내용 한번 읽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기자회견 내용 나오면 내용 굉장히 많죠. 막 질문하는 내용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봅시다. 자, 중립 이상에 대한 금리가 어렵다는 판단인가? 라는 질문에 적어도 지금은 그 이상 수준으로 올려야 할 정도의 한계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적어도 지금은. 단서 조항이 붙죠. 왜냐하면 지금 이 표현이 나온 이유는 미국이 아직까지는 빅스텝을 밟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낮은 수준에 대한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급할 게 크게 없을 것 같아. 시장을 좀 안도시키는 멘트였죠, 사실. 네, 안도시키는 멘트. 중립금리에 대해서 어떤 그 이상에 대한 어떤 초과분을 우리는 신경 쓰지는 아직 않을 거야. 이 뜻을 내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실 이거잖아요. 오늘 갑작스럽게 긴급금리, 중립금리를 인상했는데 이번에는 좀 시장이 안 좋지 않을까요? 다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실제 그런 표현이 맞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예. 근데 저는 제대로 좀 얘기를 해야겠죠, 여러분들. 예. 영향 없습니다. 시장에. 제가 말하는 시장이 뭐예요? 코스피에. 영향 없어요. 확실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지금 너무 충분히 예상됐던 시나리오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뿐더러 금리에 대한 인상 초점은요, 지금 미국과 적정 금리 수준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뭘 봐야 되냐? 미장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미장 오르면 자연스럽게 오르고 시장의 구조가 커플링화로 더 체계적으로 이룰 수 있게끔 세팅이 되는 겁니다. 금리가. 좀만 더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중립금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23년도에는 시장이 안 좋을 거예요. 제가 맨날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센세이션한 발언을 좀 꺼내는 것 같은데 23년도는 저는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봅니다. 왜 저 친구는 1년 뒤에 얘기를 하지? 중립금리 보면 나와요. 올해는요? 올해 괜찮을 거예요, 지금부터. 근데 23년도는 안 좋아요. 왜냐? 중립금리가 그 해답을 주거든요. 자, 올해 여러분들 미국에 대한 입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횡보를 가지는 게 여러분들 연말까지 1.9% 이상에 대한 어떤 강력한 매파적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연 3회 최대. 지금부터 0.5 베이시스 포인트 올린다고 하면은 자, 몇 프로예요? 올해 올릴 수 있는 게 2%까지 도달 가능하죠. 그죠? 어떻게 되나요? 겹치네. 올해 말에 금리가 겹치는 현상이 딱 드러날 거예요. 와,
23년도가 시장이 안 좋을 수 있겠구나. 올해 지금 5월부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5월부터 연말까지는 한미 금리에 대한 적정 스프레드가 유지되기 때문에 시장 구조상 커플링에 대한 구조화가 기본적으로 체계가 딱 잡혀 있는 상황이고, 올해 연말부터 이 시스템이 연말 이후 내년도부터 이 시스템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들 외신 보면서 이제 어떤 경제 TV 보면서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뭐였어요? 작년에 디커플링이었죠. 지금 싹 사라졌죠, 여러분들. 이 디커플링이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23년도에는. 뭐 그 정도로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은 단순히 하나만 표현하는 거예요. 미국장 따라가는 구조가 연말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아시겠죠? 그 구조만 나온 겁니다. 자, 한미금리에 대한 연말 이후에 어떤 격차가 무너지는 시즌이 돌입이 된다면은 2018년, 19년과 같은 이 모멘텀 효과, 이 상황이 드러나는 거죠. 시장 구조 그냥 작살납니다. 1년 내내 내려가요. 제가 이때 신세계 방송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못 올라간다고. 그럼 23년도에 또 오는 거예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우려할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럼 요약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 빅스텝, 떨 거 없다. 한미금리 역전 시기 때부터 긴장하면 됩니다. 연말까지는 시장 상승에 대한 궤도가 이제 5월부터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금리 인상 0.25 베이시스 포인트 긴급하게 이룬 것 같지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고, 시장에 대한 반영 요소가 거의 없다고 판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또 이 국내에 따른 이렇게 기준금리의 인상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유로에 대해서도 오늘 당일의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조금 전에 확인했을 때는 좀 하락하는 흐름 보여졌었는데요. 당일 어떤 스탠스로 대응해보는 게 좋을지 또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역시나 똑같이 들어주셨네요. 매도. 네, 매도입니다. 이유는 당연히 오늘 또 이 22의 결정이 영향이 있겠죠. 뭐 22의 결정이 있는데, 네. 오늘 이거는 좀 내용이 무거울 수 있어요. 네. 뭐 시청자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네, 한번 또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게 QT 때문에 QT, 네. 대차대조표 축소죠, 예. 미국에. 이것 때문에 사실 좀 더 기다리는 상황으로 연출됐거든요. 이게 지금 QT랑 똑같이 맞물릴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네. 너무 내용이 어려운데 이 생각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미국 페드랑 이제 ECB에 대한 부분을 같이 설명하기 때문에 다소 걱정스러운 출발이지만 네. 한번 얘기는 드려야겠죠. 예. 최대한 쉽게 좀 풀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걱정됩니다. 네. 여러분들. 쉬운 어려운 내용을 좀 쉽게 하는 것도 정말 곤욕인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잠시만 화면 좀 내릴게요. 네, 좋습니다. ECB가 오늘 또 기준금리 동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채권 매입은 3분기에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또 의견을 내놨잖아요. 네, 일단은 결과는 이래요. 기존 3월과 동일합니다. 완전히 동일하고 3월에 나왔던 통화정책회의가 사실 이제 미국이 작년에 테이퍼링을 진행했잖아요. 네. 11월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유럽이 테이퍼링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유럽이. 근데 이게 유로를 거래를 할 때 특징이 뭐냐면은 그 미국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이제 기준치 내에서 이제 유럽이 어떤 결과값을 꺼냈냐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자, 원래 테이퍼링 하면은 이제 차트가 올라가죠. 여러분 채권 매입 축소를 하면 차트가 올라가요. 알고 계시죠?
왜요? 이렇게 물어보면 달러를 덜 찍어서요. 유로를 덜 찍어서요.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가 되죠. 근데 지금 유로가 꺼내는 어떤 채권 매입에 대한 구조는 미국에 대한 QT랑 맞물렸어요, 지금 상황이. 원래 지금 이제 만약 QT가 안 나왔다면이라는 가정을 해볼게요. 안 나왔다면. 미국의 대차 대조표 축소가 안 나온 상황에서 ECB가 PEPP 축소로 채권 매입을 종료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다면 유로화가 상승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QT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유로가 채권 매입을 종료합니다라고 발표해버리면 이것 또한 같이 미국이 QT를 실행할 때 그때부터 유로화가 상승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지금 유로화는 QT랑 같은 영향으로 추가적인 하락을 일으킬 가능성이 월말까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렵죠? 네. 자, ECB가 지금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가 이제 대차 대조표 추이가 보이죠. 그 채권 매입에 대한 축소는 어쨌든 양이 늘어나지만 이 기울기에 대한 강도를 서서히 내리겠죠. 네, 기울기에 대한 강도를. 이 과정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처럼 QT로 자산 매입 축소 들어가면 내려가는 거고. 근데 그 과정은 올라면 멀겠죠. 네, 올라면 멀었겠죠.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4월에는 400억 유로, 5월에는 300억 유로 확대한 이후 6월부터 재차 200억 유로 수준으로 되돌리고 3분기에 종료하겠다. 예, 3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금리는 당연 동결이죠. 예, 이건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채권 매입하고 있는 과정 내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3분기에 종료가 되는데 3분기에 종료될 때까지 유로화에 대한 상승 반영은 5월부터 시작될 거다. 그러면은 상승이 몇 개월 가나요? 예상 시나리오로. 몇 개월 갈까요? 여러분들. 5, 6, 7, 8, 9. 4개월이네요. 맞죠? 네. 4개월 동안 상승에 대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이번 4월 말까지 좀 저점에 대한 유로화가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예요. 여러분들. 달러가 101달러 내외에서 이제 고점을 만들 거예요. 조만간. 네,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저는 약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QT 반영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더 자리를 잡은 상황이죠. 네, 아직 이게 반영 중이에요. 그럼 5월부터 시장에 대한 어떤 달러는 하락 모멘텀을 이제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러면 유로화는 자동적으로 이 4개월에 대한 모멘텀 구간에 상승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네, 굉장히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원달러도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들. 좋습니다. 네, 궁금하신 원달러 분들. 환율 계속 오르다가 이틀 전에 한 1,220원대로 좀 내려앉았잖아요. 이제 외환 당국이 개입을 하면서 좀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좀 상승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마스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간단하게 잠시만요. 네. 원달러는 이제 상한선에 걸리는 구조예요. 네, 지금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난달 같은 경우는 4조 원 가량이 빠졌고 지금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많이 빠졌다, 최저로 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예. 이제 어떤 미국이 빅스텝이 예고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너무 막 이슈몰이 할 건 없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또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나선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금통위에서 이제 증시 때문에 뭐 네.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아요. 네. 사실 부채 규모도 있고 예. 금통위에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한 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예. 물가 경- 때문. 그렇죠. 물가 네, 물가 때문도 있고 때문에. 뭐 경제 전반적으로 다 네. 우려스러운 상황이니까 아니 간단하게 봐야 돼요. 저는 먼저 오히려 나선 그냥 것 물가 같은데. 때문에. 예. 네. 그리고 보고 오를 수 이제 있는 말씀을 이어가 주시죠. 제가 신세계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작년에. 원달러가 지금 1250원까지 오를 수 있겠네요. 라고 했었어요. 예. 그 1250원까지 왔어요. 그 다음 없어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자, 이게 상승에 대한 흐름을 이어가는 구조는 단순하게 이제 미국과 한국에 대한 어떤 빅스텝에 대한 속도전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속도전.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 미국이 빠를까요? 이제 한국이 빠를까요? 가속력만 한번 따져보죠. 아우, 비교할 가속. 수 있을까요? 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이 빨리 나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고점 나온 거예요. 미국이 더 빠르니까. 그렇군요. 예, 미국 가속력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가속력이 뭐예요, 여러분들? 속도에 힘이 실리는 거죠. 이과생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이과생들이 많으시면 좋을 텐데 이거랑 아시죠? 이 빠르기죠. 예, 간단합니다. 근데 그 속도가 진짜 중요해요. 근데 미국이 가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지금. 가속도가 빠르면은 차트는요, 이제 하락으로 모멘텀이 잡히는 구간이에요. 잡히는 구간. 그러면은 작년에는 이제 한국이 굉장히 빨랐죠. 선제적으로 6월 이후에 금리 인상 오르고 미국은 테이퍼링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계속 나오는데, 그러다가 이제는 미국이 빅스텝으로 밟고 실제로 금리 인상이 돼서 추격이 들어가는 상황이 된다면은 시장은 고점이 나온 거죠. 예. 원달러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예, 추가적인 상승 제한. 근데 이제 그 얘기도 하나 드려야 되는 게, 그 원달러가 오르면은 증시가 떨어지나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잖아요, 사실.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하시는 게 이제 그건데, 예. 이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 역사상 이제 시장이 하락하는 이제 빅쇼트라고 얘기를 하는 시즌에 원달러에 대한 어떤 이 차트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마치 원달러가 올라가서 어떤 수출에 대한 구조상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마냥 이렇게 모양새가 짜지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시장에 대한 부분을 영향을 받는다기보다 이제 중앙은행에 대한 돈 푸는 양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런 긴축과 양적 완화에 대한 시즌에서. 아시겠죠? 그러면은 뭔가 사건이 터지겠죠, 항상. 터진다면은 원달러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 미국이 돈을 어떻게 보면 풀고 주고 하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 대비해서. 아시겠죠? 사이즈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사이즈가. 푸는 양 자체도 다르고. 그래서 미국의 영향을 적대적으로 받는 상황이에요, 원달러도. 근데 앞으로는 미국이 굉장히 빠른 한국은행 대비해서 빅스텝을 밟아가기 때문에 원달러는 고점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 정리했네요.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요. 네, 유로도 얘기하고 네. 미증시도 이제 얘기하고. 두 분이서 계속 나오시다가 이제 혼자 나오시니까 이제 시간을 굉장히 또 효율적으로 빠르게 다 활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유로를 살펴봤고 또 원달러 환율까지도 짚어봤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 앞으로는 큰 상승할 수 있다 짚어주셨다가 오늘은 보다 더 세밀한 전략 세워주셨죠. 상승 흐름 이어질 수 있는데 연말까지는
물가는 이제 미국 QT의 영향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또 유로와 더불어 구리에 대한 전략도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기억하는 시청자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노란톡으로 들어온 질문 만나볼게요. 상디님께서 원자재 전망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특히 구리 전략 그대로일까요? 이렇게 여쭤봐 주셨는데 그대로신가요? 네, 그대로입니다. 아, 구리 전략에 대해서는 그대로시군요. 네, 네. 그대로예요. 어떤 아직까지는. 이유로 그대로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구리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 네. 구리 제일 어디만 있어요? 여러분들. 네, 전선이죠, 전선. 네. 굉장히 많이 써요. 네, 물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 차트를 제일 많이 볼 때 보는 차트가 뭐예요? BI 수치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구리값이 장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오히려 이제 연준에 대한 빠른 행보는 장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안정을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제 상승에 대한 제한을 먹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리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에 대한 포인트는 상승이 제한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추가적인 상승은 힘들다. 만약 이게 폭등을 한다면은 미국 연준에 대한 물가도 폭등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선은 저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이제 매도에 대한 평가값을 좀 많이 보시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네. 최근 사실 많이 억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이 선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이탈은 드러나기 힘들 걸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리는 여전히 그대로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미국 원유 재고가 9만 배럴 넘게 증가했다라고 발표가 되기는 했지만 이 부분이 전쟁 부족분을 만회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유가는 또다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 WTI와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 모두 다 $100 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100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오일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네요. 네, 오랜만에 오늘은, 관망이 나왔네요. 네, 네. 오늘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사실 천명마스터님하고 $105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105. 네, 그렇죠. 약간 좀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매도 보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간단하죠. 네. 네, 유가에 대한 수급 형태는 이제 안정화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러시아 사태가 아직까지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시장에 대한 영향 요소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그렇군요. 네, 끝났다. 끝났습니다. 네, 길었습니다. 그러면 국제유가는 앞으로 어떤 부분에 영향을 받을까요? 국제유가는 이제 미국에 대한 셰일, 비축유 방출, 그리고 이제 어떤 천연가스에 대한 유로 네, 퍼뜨리기. 그렇죠. 네.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게 이제 미국의 행보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 예. 오펙이 증산을 하겠다, 뭐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오펙이 증산이 저는 말 안 들을 것 같은데 사실 오펙 증산하면 땡큐인데 네. 오펙이 그래도 오펙 플러스잖아요. 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은근 러시아 편을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사실 증산은 좀 힘들고 앞으로 또 미국의 행보가 제일 중요하겠죠. 유럽만 좀 뚫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미국이 독일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지금. 그럴 법도 해요. 근데 독일 입장에서 워낙에 의존도가 기존에 높았다 보니까 한 번에 줄이기가 쉽지는 않나 봅니다. 의존도를 떠나서 사실 EU를 설립한 계가 이제 미국하고 싸우려고 한 건데 대립에 대한 경쟁 구도를 만들려고 했는 건데 네. 그중에 사실 일진이잖아요. 네. 굉장히 일진. 복합적인 그런 복잡한 그죠. 이 관계가 얽혀 있네요. 그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일진. 학교 짱이 어떻게 그거를 굽히겠어요. 도와줘 하면서. 네.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 이제
진퇴양난이죠 사실. 이거를 러시아의 루블화로 결제를 해 아니면은 그 옆 학교 짱한테 이거 도와달라고 해. 네. 제가 짱인데 이건 좀 신상하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네. 예. 이거 무언의 압박이 느껴지는 상황이고 근데 옆 학교 짱은 야 도와줄게 이러고 있고 지금 이제 미치는 거죠. 근데 미국이 이것만 메이드가 딱 되면은 상황이 유가는 하락 안정세에 들어가는데 네. 문제는 이제 러시아에 대한 어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시장에 대한 영향 요소가 굉장히 약화된 상태고 지금 더 이상 터뜨릴 만한 요소도 없어요. 상황이. 그리고 근데 EU가 러시아에 대한 금수 조치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너무 이제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다. 네. 네. 터질 만한 워낙에 이 손바닥 뒤집듯이 뭐 이슈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제가 그 얘기는 했는데 걸프전 이후에 어떤 유가에 대한 의존도 걸프전 이후에 이번 이슈는 최대 이슈였어요, 사실. 네. 걸프전 이후라고 좀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걸프전 이전 상태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유가에 대한 영향이요. 이제 어떤 세계적인 사건이 터진다고 해갖고 유가가 막 200달러 가고 이럴 일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확신을 한 게 얘기해도 되나? 저번에 골드만삭스가 200달러 간다고 하고 더 확신이 들더라고요. 골드만은 신뢰합니다. 예. 골드만 신뢰해요. 골드만 200달러 간다면 못 가요. 이것도 역사예요. 내가 봤을 때. 확률적으로 잘 맞더라고요. 네. 200달러 간다면 이제 끝났네. 아, 네. 이런 네. 부분도 있고. 마스터님의 이제 개인적인 정말 지표로서 이거는 철저하게 네. 개인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네, 이건 좀 재미로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근데 저번에 사우디 사태 터졌을 때도 유가가 100달러 간다 하고서 그대로 30달러 갔어요. 80달러에서 100달러 갈 거다. 골드만삭스. 그 바로 30달러 근데 갔어요. 이제 골드만삭스 대표적인 의견이 아니라 그중에 어떤 일부의 전문가들이 내놓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근데 그거를 내보내면 안 되죠. 예. 예,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석유 의존도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과거 대비해서 석유 의존도가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앞으로 상향 플레이는 좀 다소 힘들 거예요. 제가 어제 천명마스터님 모셨잖아요. 천명마스터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저한테. 사실 진짜 여기 나오시는 패널분들을 제가 자주 뵙는데 천명마스터님하고 같이 소주도 한잔 할 정도로 시장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의견도 묻고 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랑 이제 생각이 어제 이 유가 관련해서 겹치는 내용이 예. 의존도에 대한 부분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이 지금 당장은 오펙의 이제 10% 전 세계 이제 유가를 생산하는 10% 비중을 차지하는 러시아가 네. 사고를 쳐서 반등을 일으키긴 했지만은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석유 의존도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낮아지는 상황이 연출될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유가는 하향 전망치가 굉장히 맞다고 봐요. 네, 그렇죠. 네. 이제 105달러 선이 이제 상한선으로 볼 수 있겠고 그 이후로는 좀 하락할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골드도 좀 짤막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드는 이제 한 달여 만에 한 최고치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좀 손꼽히면서 이제 골드에 대한 그런 수요가 몰린 게 아닐까 싶은데 골드 어떻게 보세요? 골드는 상승 네. 제한 자리인데요. 아, 그렇군요. 상승하기 힘들어요. 추가적으로. 골드는 힘들어요. 지금 금값이 좀 많이 친 상황인데 네. 이게 사실 이제 빅쇼트나 뭐 이런 거 오면 한번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좀 센세이션 발언 또 하나 꺼낼게요. 빅쇼트 아마 2년 뒤쯤에 올 것 같아요. 2년 뒤라면은 2년에서 3년 뒤. 2024년부터 2년에서 3년 뒤. 이거 가능할 것 같고 그 안에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재료가 뭐가 하나 발생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MBS 채권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지금 연준이 모기지 저당 증권을 매입을 하는 이유가 시장에 대한 미국 내 부동산을 안정화하기 위해서인데 근데 지금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미국 부채 부분. 이 부분이 좀 사실 제 걱정이에요. 달러에 대한 좀 존폐 문제, 그것도 굉장히 엇갈리고.
지난번에 이제 다른 마스터님께서 그 긴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장 걱정할 거리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빅스텝 2, 3년 안에 이제 미국이 CDBC 디지털 화폐죠. 이거를 구조화를 좀 못 이룬다면 그때 좀 타격이 클 것 같다 이 생각을 좀 가집니다. CDBC는 FOMC에서 디지털 화폐로 달러를 디지털화 시켰다는 전략인데 그거에 대해서 추격하는 이유는 사실상 찍어내는 화폐에 대한 부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해지성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아요. 좀 전략적으로 좀 추상적인 얘기인데 그냥 머리가 좋잖아요, 미국이. 항상 살아남는 이유가 있는데 연준에서 CDBC 발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는 시즌이 한번 돌입될 거예요. 네, 그때는 좀 집중하도록 하는데 만약에 이제 빅쇼트가 한번 오게 된다면은 달러에 대한 존폐 문제이지 않을까. 근데 그 2, 3년 뒤에 오는데 지금 채권 스프레드가 다시 안정이 됐어요. 한 번 더 역전이 드러날 거예요. 그때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이제 현금화 준비를 하는 그런 내용을 좀 담아보도록 할게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저희 장기로 가야죠, 신세계. 그럼요. 한 5년, 10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안 그래요? 10년밖에 안 보세요? 좀 많이 실수한 건가요? 네. 아니, 이렇게 근데 저희는 굉장히 뭐 단기로 뭐 이번 달 그리고 올해의 이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오늘 마스터님께서 정말 센세이션한 이런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2, 3년 내로 또 빅쇼트에 근접하는 그런 또 하락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계속해서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는 게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공방사수 계속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느덧 또 마칠 시간이 됐네요. 마치기에 앞서서 마스터님의 한 말씀 챙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제가 나올 때는 좀 내용이 무거울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최대한 간략하게는 좀 설명하는데 여러분들 저는요 그렇습니다. 너무 또 쉽게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핵심을 찍고 싶어요. 사실 핵심을 꼭 찍고 싶어요. 오늘같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해도 시장에 대한 영향이 없다는 저는 근거를 항상 꺼내놓습니다.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지는 않아요. 제가 만약 중요한 일이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다면 항상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조금 시장이 위험하네요. 좀 쉬어가 보죠. 여기는 조금 모멘텀이 좀 안 좋네요. 뭐가 이상 징후가 좀 생기네요. 쉬어가죠. 제가 작년 정확하게 9월 기준입니다. 9월 비중부터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주식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 비중 축소 좀 하세요. 어느덧 지금 7, 8개월이 지났어요, 거의. 그 얘기를 하는데 뭐 18개월 동안 떨어졌잖아요, 시장.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죠. 네. 그리고 어제 그 말을 처음 꺼냈습니다. 이제는 매집해도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7, 8개월 만에. 뭐 좋은 얘기도 있고 안 좋은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근데 항상 저는 어떻게 보면 어떤 제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은 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망도 투자입니다. 이제 투자를 평생 하기 위해서는 즐기면서 해야 되겠죠. 지금 노란톡으로 또 100억 만들기 님께서 신세계 방송 100년 함께하기 가능합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즐기는 투자 100년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 남아 있으시다면 노란톡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 또는 해왕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추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